보자. 24쪽. 자, 24쪽 먼저 좀 펴줘. 자, 24쪽에 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가 뭐였어? 바로 빅뱅이었지. 우주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우주 탄생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면서 나타났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수소, 헬륨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럼 그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주의 주요 원소 수소와 헬륨이 전체의 98%, 당연한 얘기지. 처음 생성될 때 이것들이 왕창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주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는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헬륨인 반면 지구 보세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규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철이 가장 많아. 자,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자, 사람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애들 보면은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이런 식이야. 즉 수소와 헬륨이 아니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결국엔 이 원소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별에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이 별에서 오게 되는데 그럼 별의 탄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이 별 같은 경우에는요. 핵융합 반응으로라는 말이 나와. 핵융합.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용어 돋보기 보면 나와 있어. 오른쪽 밑에 보면은 용어 돋보기에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가벼운 원자핵이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이 결합해가지고 무거운 애들이 되는 거야. 자, 이 가벼운 애들이 무거운 애들로 될 때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자, 우리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데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반대로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작은 애들이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큰 원자핵이 될 때 질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그 감소한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게 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별은 이런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별의 탄성 과정은 별표 딱 한 번만 해줘. 별의 탄성 과정. 자, 별 탄성 과정 보세요. 성간 물질이 뭉쳐서 원시별이 되고 별이 탄생합니다. 먼저 가스 구름 형성이라고 돼 있지. 자, 세상에 이제 그 빅뱅이 빵 하고 터지게 되면서 세상에 뭐가 많이 이루어져 있느냐? 수소와 헬륨이 천치에 이렇게 쫙 하고 펴져 있게 돼. 근데 걔네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서는 밀집돼 있고 어느 곳에서는 듬성 있고 이런 식이지. 자, 밀집된, 즉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이 커가지고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은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해주는데 밀집된 곳은 질량이 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는 중력이 다른 곳보다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가스들을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 그럼 모이겠지. 자, 그래서 가스 구름이 중력작용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수축을 하면서 성운이 형성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중3 때도 배웠었던 내용이지.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구름 모양으로 보이는 천체가 바로 성운이죠. 자, 이 성운이 형성되게 되는데 뭐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했는데 가스 구름이 밀집되면서 성운이 형성되고 그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큰 부분에서 밀도가 크게 되니까 얘네들이 중력이 더 센 거야. 그래서 더 밀집하는 거야. 더 밀집하면 밀집할수록 뭐가 일어나느냐? 온도가 높아지게 돼. 자, 우리 바로 옆에 보시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 용어 돋보기인가? 플러스 강의에 3번에 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간물질이나 원시별 등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물체의 위치에 따라 갖는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 자,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 성간물질들이 뭉쳐져 있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 이렇게 중력이 막 작용하는 거야. 그럼 요 바깥에 있던 애가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되면은 안쪽으로 끌어당겨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보면은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는 거야. 즉 높이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 에너지 감소가 되면 그 에너지 뭘로 바뀌어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확 하고 수축돼요. 밀집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원시별의 생성이야.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번 나와.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별표 딱 한 번 해줘. 1000만 켈빈. 요건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게 됐네.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은요, 이게 지금 거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수소들이 핵 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헬륨 핵이 되는데, 헬륨이 될 때 에너지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그래서 이 원시별에 그냥 뜨겁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뭘 하느냐? 스스로 빛을 빵빵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별이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별이 이렇게 만들어져. 태양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이 주계열성이라는 거 별표 또 한번.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라고 돼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계가 바로 주계열성 단계야. 별의 크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빵빵 방출되니까 터져야죠가 아니라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있고 그 다음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방출하려는 힘이 있죠.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수축에 의해서 줄어들려는 힘과 방출에 의해서 밀어내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게 돼. 지금 태양이 바로 이 상태야. 주계열성 상태.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자, 이때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온도가 1000만 켈빈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생성되는데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핵이 되잖아. 그때 질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핵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걔네들이 깡 묻혀지면 어떻게 돼? 겹치고 겹쳐지는 그 겹쳐지는 부분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만큼 질량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보시면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 다음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 자기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태양 나이 몇 억 년? 태양 몇 억 년? 아 몰라? 50억 년쯤 돼요. 태양이 형성된 게 50억 년이야. 근데 이런 주계열, 태양과 같은 크기의 주계열성 아이들은 대략 100억 년 동안 수소 핵융합을 해요. 100억 년.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몇 억 년 남았다? 50억 년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별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일단 지내. 오랜 기간을 주계열성으로 지내. 그 이유는 수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모이다가 밀집되다가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성간물질이 밀집돼서 성운이 되고 성운이 밀집되면서 원시별, 뜨거워진 원시별이 되고 걔네들이 더 밀집돼가지고 1000만 켈빈이 되면은 수소들이 꽝꽝 부딪혀서 결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바로 지금과 같은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며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있고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인 별이 있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자, 주계열성으로 오랫동안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주기율성으로 오랫동안 있다는 얘기는 수소들이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뜻이잖아. 수소들이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재료가 다 떨어지겠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중심부에 수소들이 부족해지면 헬륨만 가득 있고 수소가 부족해지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면 가운데는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 그럼 중력에 의해 수축되는 힘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주변부는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수소가 부족하니까 주변부에 이게 수축되면서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져. 다시 또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주변부 온도는 또 높아지겠지. 그럼 주변부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 또 수소 핵융합하겠지. 그럼 걔네들이 생육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중심부는 수축되는데 주변부는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그 단계 여기 적색거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됐어요. 그럼 핵융합이 멈춰요. 수소 고갈이 나타나면. 그럼 중심부는 수축을 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해요. 자, 중심부가 수축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수소층이 이제 가열되면서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내부 압력은 커짐으로 별이 팽창하여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중심부에 수소가 부족해지면 이제 수소 핵융합을 못하니까 중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수축만 일어나게 돼. 수축이 됐어. 수축이 되면은 가운데는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변부도 뜨거워지겠지. 그럼 주변부에 있던 수소가 수소 핵융합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생겨. 그래서 팽창하는 거야. 지금 현재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거의 뭐 지구까지 삼키고 화성이나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커진대요. 자, 그래서 이런 적색 거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색 거성 단계 잘 보면은요, 가운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축. 그렇지. 그럼 온도가 상승. 온도 상승하면 그렇지. 이제 가운데 누가 있어? 헬륨이 있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수소 핵융합이 대략 한 1000만 켈빈 정도에서 일어나게 돼. 수소 핵융합이.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한 2억 켈빈쯤 되면은 이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가운데 수축하다가 헬륨이 핵융합이 일어날 온도가 되면은 가운데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금방 끝나. 왜 금방 끝나냐? 헬륨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럼 또 수축하겠네. 자, 더 수축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 지금 질량이 태양과 같은 애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 중에선 작은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더 이상 못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되고 나면은요, 헬륨 핵융합이 멈추면서 바깥쪽은 팽창.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이 뭐냐? 여기 옆에 용어 돋보기 한번 볼게요. 자, 행성상 성운, 적색 거성이 팽창하여 형성된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고 되어 있죠. 성운이니까 이런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야. 자, 그 다음에 자,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있니?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큰 청백색의 별이라고 돼 있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외성, 그러니까 조그만 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빛은 내지 않는. 이렇게 해서 별의 끝이 나타나게 돼. 근데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여기에서는요, 어디까지, 어떤 원소까지 지금 만들어졌느냐? 바로 헬륨 핵융합에 의한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지금 결국에는 별 안에서 이런 원소들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태양과 같은 크기의 아이들은 헬륨 핵융합까지만 일어나니까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그 외의 좀 더 큰 애들 보게 되면 자,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인 별
큰 아이들은요, 보면은 수소 주계열성이 끝났어. 수소 핵융합이 끝났어. 그러면은 주계열성 이후에 팽창하잖아. 아까처럼 또 가운데가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는 적색거성이었잖아. 온도가 낮은 적색거성인데 이거는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 엄청 크다는 얘기죠. 자, 초고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초고성이 중심부 수축.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헬륨이 끝났네? 또 수축. 탄소나 산소 핵융합이 일어나. 또 끝났네? 또 수축. 뭐 규소 핵융합이 이런 식이야.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원체 덩치가 크니까 수축하면서 온도를 계속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온도를 계속 높이면서 다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야. 2억에서 5억에서 10억에서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철까지만 만들어져. 규소 핵융합이 반응이 일어나면 철까지만 생성돼요. 철 이상은 못 만들어. 왜 그러냐면 철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철이 안정한 핵이 나타나요. 그 철이 융합이 돼가지고서는 더 큰 물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방출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철까지만 만들어져. 그래서 초고성까지 되면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났네? 철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수축할 수가 없는 거지. 뭐만 일어나느냐? 이제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멈췄어. 핵융합이 멈추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중력만 남았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확 쪼그라드는 거야. 확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 온도가 확 올라가지. 그러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죠. 별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뻥 하고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됩니다. 이 옛날에는 초신성 그러면 밤하늘에 별이 갑자기 이렇게 펑 하고 터지면서 새로운 별이 생성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건 알게 됐죠. 별이 없어지는 경우에. 초신성 폭발은 이런 식으로 별이 없어지는 경우에. 근데 이때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얘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때 생겨나. 철보다 무거운 뭐 금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생성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할 때. 자, 중성자별 블랙홀. 자, 초신성이 폭발했어.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클 경우. 중심부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겠어? 걔는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놈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빛도 끌어당기는 중력의 세기를 갖고 있네. 블랙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별의 일생이 되는 거야. 옆에 이쁜 거 나와 있죠? 거기 행성상 성운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행성 모양의 성운. 자, 그 다음에 초신성 잔해라고 돼 있죠? 초신성 폭발해서 이렇게 초신성 잔해를 이루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야? 성간 물질이 되면서 다시 밀집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별이 또 탄생하고 그렇게 돼요. 별이 계속 이렇게 탄생하고 없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태양 정도의 크기의 별이 오래 갈까? 아니면 질량이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인 별들의 주기가 더 오래 갈까? 10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10배 이상의 애들이 더 빨리 없어져. 자, 수명이 더 짧아. 왜냐면 더 수축이나 그런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자, 오케이. 개념 쏙쏙 한번 해볼까요? 자, 개념 쏙쏙 문제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보자. 1번에 OXO 나왔니? 자, 2번에 보면 지구와 사람이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다 그랬는데 지구에는 철이 많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1은 높아지죠. 온도 압력이 높아져요. 그 다음 2는 수소 핵융합이죠.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소 헬륨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3번에는
자,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자, 그 다음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그럼 이제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 태양계 지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운설이라고 돼 있어서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약 50억 년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래야지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철보다 무거운 애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자, 안정했던 성운 내부에 폭발로 인해서 밀도가 불균일해지면은 자, 밀도가 밀집된 곳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성운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가운데서 중심부에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아까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별, 즉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죠. 온도가 높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바깥쪽에서는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중심부의 중력 수축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원반 형태로 이제 주변부는 원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그만 수많은 미행성체들, 작은 행성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원시 태양이 중심부에서 이제 드디어 수소행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빵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미행성체들. 자, 아까 주변에 원시 태양 주변에 돌던 애들은 서로 꽝꽝 충돌해. 계속적인 충돌로 인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원시 행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양풍에 의해서 가스나 먼지들이 훅 하고 날려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네. 자, 그러고 날아가지 않는 무거운 애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지. 자,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보내져 현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다시 태양계 성운 형성했고 성운이 수축하죠. 수축하게 되면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서서히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미행성체들끼리 꽝꽝 부딪히게 되면서 조그만 행성체가 되면서 가운데 원시 태양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태양풍에 의해서 가스나 먼지 티끌들 날려보내고 이제 덩치가 큰 애들만 이제 행성들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바로 그거죠.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그건데 자, 얘네들 태양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기억나니? 지구형 행성은 누구야? 수금지화였죠. 수금지화. 얘네들은 주로 어떤 애들로 되어 있었어? 암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암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밀도가 커요. 그 다음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였죠. 자, 이 목성형 행성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가스로 이루어져 있었지. 가스형 행성이었고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은 편이었어요. 자, 왜 그러느냐? 태양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있는 애들은 가벼운 애들은 증발하고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애들만 남아서 행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이제 반대로 먼 곳으로 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자,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 메테인, 암모니아, 얼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응축돼 가지고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되고 가벼운 가스들을 다시 또 끌어들여 가지고
거대한 형태의 목성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형과 목성형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태양으로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이 태양계에 소량 존재하고 행성이 크게 성장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이 지구형 행성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무거운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가벼운 애들은 많잖아. 가벼운 가스형 애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목성형 애들은 덩치가 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지금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는. 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구는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 형성되며 암석 성분의 행성을 이루었다. 그리고 행성을 이룬 재료들을 가지고서는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랬는데, 자, 초창기 보세요. 원시지구 형성.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지구가 있는 궤도에 바로 원시지구가 만들어졌겠지. 자, 거기에 이제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행성체들이 계속적인 충돌이 있겠지. 꽝꽝 부딪히게 되는 거야. 자,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크기와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네. 크기와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충돌에 의한 뭐도 나타나? 열도 나타나잖아. 그래서 충돌열에 의해서 지구 온도는 계속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지구에 원자폭탄이 계속 뻥뻥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자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야. 행성 하나 충돌할 때마다.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 그 높은 온도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마그마의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는 시기. 이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때 마그마 바다야. 그러니까 다 녹아있는 형태, 거의 녹아있는 형태니까 이것들이 무거운 애들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야. 밀도가 큰 애들. 자,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중심부에 핵을 이루게 돼요. 산소나 규소와 같은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멘틀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를 배웠나? 자, 지각.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니라 지각. 겉에 부분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 규소. 이렇게 돼요.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누구였어? 철이었죠. 왜? 저 중심부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미행성체가 한없이 계속 충돌할 건 아니잖아. 어느 시간 지나면 줄어들겠지. 그럼 표면이 서서히 식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자, 온도가 내려가면서 원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서서히 겉부분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응결이 되면서 구름 형성하고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비가 돼서 내리면 얘네들이 또 모이겠네? 어디? 지대가 낮은 곳에. 그러면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바다에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자, 오른쪽에 4번, 저기 플러스 강의 4번 좀 볼게. 자, 지구온도 상승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행성체 충돌 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한 미행성체 증발한 수증기에 의해서 온실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것까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자,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탄생 초기에는 화산활동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 등이 분출되어 수소와 같이 가벼운 애는 날아가 버렸어, 우주로. 질소와 같이 무거운 기체가 남아서 대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양 보세요. 질소양. 현재로부터 몇 억 년 전, 40억 년 전 이상부터 해가지고서는 현재까지 해가지고 질소의 양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근데 이산화탄소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점점 감소하는 거 보이죠? 왜 그러느냐?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거야. 원시 바다에 녹아서 석회암을 형성해서 대기 중 양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들어서 탄산 형태가 되면서 이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석회암 형태가 되는 거야. 가라앉아버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 산소예요. 초기에 산소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프 보지? 산소 없었는데 약 30억 년
하고 20억 년 그 사이서부터 산소가 서서히 대기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거 뭐 할까? 바다 생물들이 광합성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 산소의 양이 증가를 시작하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개념 쏙쏙 3번, 4번 한번 해보자. 자,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했으면 이제 채점하자. 자, 3번에 XOO. 그죠? XOO. 자, 1번에 보면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아니라 수축하면서 점차 모여드는 거예요. 자, 4번에는 지목, 지목. 자, 5번에는 나, 다, 가. 오케이? 나, 다, 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오케이, 역적.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문제를 한번 싹 다 해보도록 하자. 역시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요.